광진을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에 입후보이신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해도 오세훈 후보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2번이나 시장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아마 이 광진 구역의 실정도 가장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광진을 구해서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킬 자신 있죠? 여러분들 왜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잘 경험해 보셨죠? 뭐를 가장 잘못했습니까? 모든 분야를 하나같이 잘한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 것이 경제를 제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잘 나갔던 경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추락을 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졌습니다. 경제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분야가 뭐냐면은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최저임금에다가 또 노동시간 단축에다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동안에 근근히 유지되었던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실태가 말없이 나빠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곳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실직과 폐업만 가져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난 78일 전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정부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처리를 매우 잘한 양 자랑을 많이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잘못된 것이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슬쩍 감춰질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서 이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진지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도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눈빛을 보거나 표정을 보거나 진지한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매우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에다 거기에 덧붙여서 염치다가 없어요. 수치심을 모르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서 그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얘기가 요새 번지고 있느냐. 제가 요새 여러 지방을 갖다 돌아봤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참겠으니까 갈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 정부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나오질 않아요.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100만 원씩 70% 국민에게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준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주겠다. 추경을 통해서 돈을 놀아주려면 아직도 몇 달이 더 걸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삶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뭘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아주 유행을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사태를 늦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구라파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경제 위험성을 가급적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했어요. 금년 예산 중에서 20%를 전용을 해서 이거를 빨리 놀아줘라. 이거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내일이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그 예산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 들은 척하고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러한 정부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소위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해야지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그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의 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4월 15일 미래통합당 후보이신 이 오세훈 의원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시면은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이튿날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들도 소위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래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번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최근에 와서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미 작년에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을 받아서 장관이 된 지 한 달 만에 물러난 조국을 살리자 하는 얘기가 요새 이상하게 가끔 튀어나와요. 여러분, 조국을 살려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말로 이상하게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출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집행을 잘하겠다고 하는 검찰총장을 자꾸 위협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야지 그 검찰총장의 지위가 보존되고 그동안의 각종 비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렬하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우리 운명을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광진을 해서 출마를 하신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